자, 이제 정산으로 갑니다. 네. 뭐 사실 굳이 따지자면 경기 수로 따지면 전반기를 지났습니다. 한 바퀴 반 바퀴죠. 네. 반 바퀴를 돌아서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리그를 잠깐 쉬고 컵 대회들을 리그컵, FA컵,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또 타 리그 팀들은 이미 쉬었다가 라리가 같은 경우에 스타트를 했고, 그렇죠. 뭐 분데스는 또 잠깐 또 쉬는 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전반기 체크해보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적 시장이거든요. 네. 겨울 이적 시장. 전반기를 체크해보면 약점이 나오고 그 약점을 어떤 식으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팀은 맨유입니다. 왜? 오늘 새벽에 맨유가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반기 결산을 일단 요약을 해보잖아요. 네. 솔샤르가 진짜 욕먹어야 마땅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랄프 랑닉도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대로면 랑닉도 비판을 좀 받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장 지금 여론 바로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럴 만한 경기였고 지금 랑닉은 비교군이 명확하게 있어요. 콘테라는 감독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팀의 소방수로 와서 완전히 팀을 바꿔놓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울버햄튼한테 지는 거, 경기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비판을 안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쭉 해서 저희가 정사는 하나의 템플릿을 통해서 다른 팀들을 쭉 바꿔가는,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랑닉의 경우도 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는가, 이 내용도 좀 포함해서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샤르 진짜 잘못했다, 문제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맨유 토트넘 홈에서 열린 그 경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도 맨유가 졌어야 됐다. 이제 수빈이가 아까 새벽에 결국엔 이거는 그 경기가 잘못된 거다. 맞아요. 거기에 나비 효과 이제 스노우볼 아니냐. 그 경기를 이기고 솔샤르가 몇 경기 더 버텼는데 그러면서 와포드전 대량 실점하고 패배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로 말미암아 토트넘은 콘테를 선임하게 되는 그림이 됐고, 그게 아니었다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콘테 감독이 맨유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 몰라. 그냥 근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맨유 쪽이 콘테에 대한 어떤 좀 선임을 바로 반기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가 좀 있었잖아. 근데 뭐 사실 대부분 보도진이 랑닉 선임할 거라고도 예상은 안 했죠. 그것도 예상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를 거니까. 모르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 리그 성적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전반기 리그부터 봅니다. 울브스전 패배로 리그 성적은 현재 7위.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스쿼드를 봤을 땐 무조건 챔스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위권에 있는 팀들이 다 폼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웨스트햄도 이번에 팰리스 잡았습니다. 어쨌든 반등을 했고 아스날은 맨체스터 시티전에 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경기력은 올라오고 있죠. 괜찮은 편이고 토트넘 지지 않고 있고요. 정말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맨유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 수를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느낌이라면 맨유 빠르게 분발하고 분위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2월에 아틀레티코를 상대해요. 아틀레티코도 최근에 폼이 너무 좋지 않고, 분명 맨유 아틀레티코 대진상 만났을 때 아틀레티코가 맨유한테는 조금 고전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맨유도 이렇게 어수선하면 저는 혹시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우당탕탕탕 하면서 어쨌든 경기를 한번 승리를 하고 분위기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이 라리가 복귀전에서도 승리를 했죠. 또 코레아가 골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아틀레티코전에 대비해서라도 빨리 맨유는 폼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도 호날두의 활약 덕분에 챔피언스리그 조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요. FA컵은 이제 제라드의 빌라를 만납니다. 곧 제가 이제 중계를 하게 되는데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죠. 제라드가 지금은 감독 포텐이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 FA컵 대회, 이것도 월요일 경기예요. 또 월요일에서 화요일 대회 경기인데 아무튼 이 경기도 좀 지금 주목이 되고,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웨스트햄에게 탈락을 했습니다. 출전 시간으로 이제 베스트 11을 따져보면, 자, 이건 출전 시간으로 짠 겁니다. 철저하게 리그 기준으로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가 지금 베스트 11,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선수가 말이 안 나오니? 진짜 베스트는 아니다. 그래, 좋아. 찐스트는 아니다. 찐스트? 그러니까 감스트 같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그건 아니지만 결국 전반기 동안 나온 시간으로 봤을 때 이들이 베스트 11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란이 부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닌델로프가 베스트, 출전 시간으로는 베스트가 됐고, 완비사카 자리는 이제 달로가 경쟁을 해야 되겠죠. 프맥 역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산초, 호날두, 또 호날두가 영입되기 전이었던 8월달 경기는 그린우드 선수가 리그에서 톱으로 계속 나왔죠. 그때 또 연속골을 터뜨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전 시간 기준으로는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보면 브루노가 오른쪽에 나오고 음. 제이든 산초가 왼쪽에 나오고 뭐 이런 그쵸.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들이 출전 시간 11명이다 네,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될 것 11명이 같아요. 짜여져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는 저는 사실 이 선수는 그냥 이 자리는 공동으로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데헤아랑 호날두 공동으로 주고 싶거든요. 자, 데헤아에 대해서 인정. 네. 자, 요건 호날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얘기를 합시다. 오늘 경기 이거 오늘 울버햄튼전에 봤을 때도 호날두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호날두가 아주 좋았을 타이밍은 시즌 극초반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맨유 팬들 사이에서도 호날두의 컴백에 대해서 다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다 배제하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를 배제하고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호날두의 영입 타이밍과 여러 가지가 지금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몇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 이거 울버햄튼전이 영향이 큰 아주 거야. 커져. 네. 전방에 나온 두 명이 8587이에요. 근데 지금 주중 주말 계속 뛰고 있잖아요. 뛰고 있는 데다가 또 축구는 또 랑리기 지휘를 하네. 어허.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8587이면 박종윤 강성주랑 동갑이다. 박정윤, 강성주 투톱으로 그래. 지금 주중 주말 주중 경기 계속 뛰고 있는 이게 거예요. 쉽지 않거든.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호날두 영입에 대해서 잘못된 영입이다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우선적인 선택으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네.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의문부호가 남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얘기는 공감하는 게 네. 약간 확실히 준비된 호날두 자리만 남겨놓고 프리시즌을 보내다가 호날두를 딱 데려온 그 영입은 아닌 것 같아요. 자리를 호날두를 위해서 만들면서 급하게 좀 영입한 느낌은 들고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좀 톱으로서 폼이 좋았던 그린우드가 한 9월쯤에 호날두가 영입되고 다시 이선 측면으로 내려왔다가 맞아요. 약간 부침을 겪는 시기도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호날두 영입이 조금 스쿼드의 밸런스를 해친 게 아닌가라고도 보일만은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데헤아랑 좀 고민을 했던 이유는 호날두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 리그 순위는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챔스 조별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저는 탈락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인정합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준 거는 호날두다. 근데 데헤아도 결과를 만들어준 건 사실이에요. 나는 그래서 데헤아 픽이 조금 네. 더 개인적인 제 이 사견에 가깝고 호날두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선수가 또 결과적인 이 부분을 가져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또 바라본 거니까. 그래서 참 둘 다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 네. 데헤아에게 저는 한 0.5의 우위. 오케이. 호날두는 이따 영입생 평가 때도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데헤아를 제가 이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일단 프리시즌 동안 딘 앤더슨 골키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즌 초반까지 결장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동안 데헤아 골키퍼가 진짜 절치부심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후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전의 단점이었던 스위핑 키퍼로서 그 나오는 타이밍, 이 선방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골킥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매 경기마다 슈퍼 세이브가 하나 이상씩은 꼭 나와요. 진짜 전성기 시절 보는 것 같은 데예요. 네. 맨유가 어려워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 이게 데헤아가 잘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메뉴가 지금 어렵다는 건데 그쵸. 실제로 그렇잖아. 네, 지금 데헤아가 그만큼 팀을 캐리하고 있는 모양새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데헤아가 그 수비가 불안한 와중에도 말도 안 되는 선방들을 해냈고 결정적으로 좋아진 게 저는 페널티킥 선방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는 PK를 못 막는 골키퍼로 네.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그게 만회가 됐어요 다. 올 시즌 페널티킥 3개 중에 2개를 막았고 이거는 엄청난 세이브인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마크 노블의 웨스트햄 웨스트햄 원정에서의 맞아요. 그 페널티킥을 바로 막아냈죠. 노블이 PK 차로 네. 딱 왔는데 끝내려고 왔는데 그리고 노블은 PK를 잘 차요. 그렇죠. 근데 막혔어. 야, 그러면서 이제 맨유의 승점을 벌어다 준 거. 그치. 이거는 진짜 데헤아의 선방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데헤아는 올 시즌 전반기 수훈 선수다라고 꼽고 싶고 인정합니다. 최악의 선수는 레시포드도 고민을 해봤고 레시포드 와 꼽고 싶다. 네, 진짜 꼽고 싶어요. 존나 꼽고 싶다. 그리고 출전 시간으로 따지면 솔직히 필 존스 무조건 깔고 가야 되고요. 네, 근데 마샬도 필 존스도 깔고 오늘 가야 잘했네 또. 네, 예. 그런 건 있죠. 근데 근데 이들은 내가 봤을 때 기준 출전치의 미달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평가의 가치를 두기에 좀 애매한 선수들이에요. 맞아. 최악의 선수 평가하려면 일단 가치 있는 선수 뛰어야지. 해야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논외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샬도 빼야 됩니다. 열외예요, 열외. 얘는. 그러면 저는 완비사카를 꼽을래요. 아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진짜 끝까지 레시포드하고 고민을 했는데 완비사카는 지난 시즌에 조금 올라왔던 부분도 완전 초기화가 돼버렸어요. 그 진짜 수비 위치 자체를 아예 못 잡는 선수가 지금 되어버렸고 집중력이 떨어졌죠. 또 오늘 경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
나는 당연히 굴절인 줄 알았어. 네. 너무 택도 없는 크로스가 올라오길래 봤는데 아니야. 그냥 자기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미쳤나? 나 이제 미쳤나? 이 얘기를 했다니까. 완비사카의 단점이 왼쪽에 쇼하고는 너무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쇼는 빌드업을 하잖아요. 근데 완비사카는 볼을 끌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만 보니까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동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올 때 그린우드가 고립되거나 산초가 자기 연계 파트너를 못 찾아서 헤매는 상황들이 종종 나오는 이유는 완비사카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 이 완비사카 쪽이 오른쪽 풀백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기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완비사카가 좀 더 워스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난 워스트 맞다고 봐요. 네. 고민할 만한 선수는 래시포드였다. 그렇죠. 그리고 전반기 영입평가를 해보면 산초는 솔샤르는 측면에서 1대1을 시키는 아주 언밸런스한 운영을 보여줬죠. 왜 그럴까? 이 선수의 장점이 이게 아닌데. 근데 산초를 한 2년 3년 봤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랬다는 거는 좀 의문부호고 다행히 이제 솔샤르가 나간 뒤에 이후 감독들은 산초를 프리롤에 가깝게 부여를 하면서 좀 더 동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집중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경기를 거듭하면서 산초는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선수의 여지껏 도르트문트에서 패턴을 보면 전반기보단 비교적 후반기들이 좀 더 좋았던 걸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후반기 땐 산초 더 잘할 것 같다. 기대. 솔샤르는 마치 산초를 진짜 아다마트라우를 쓰듯이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라파엘 바란 나올 때는 진짜 잘하죠. 맞아. 근데 부상이 2번 있었어요. 거기 좀 아쉽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솔샤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2번의 부상 사이에 첫 번째 부상이 끝나고 너무 무리하게 좀 복귀시킨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솔샤르도 자기 자리가 좀 위험하니까 조급한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의료진에서 뛰어도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 네. 선수들은 대부분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한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감독이라면 더 맞아요. 일단 쉬어.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게 바란 한 명이면 그래 이거는 뭐 정말 불운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누크쇼도 그랬어요. 맞아. 그 뇌진탕 쪽이 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선수를 일단 지켜줘야 되는데 바로 그냥 써버렸죠. 아쉬운 게 좀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쇼가 이 머리 쪽 부상의 여파로 좀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경기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솔샤르의 무리한 비용이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고 맥과이어도 또 그중 한 명이죠. 맥과이어를 레스터전에 부상 복귀하자마자 바로 썼는데 그것 때문에 에릭 바이가 솔샤르한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솔샤르의 선수 기용에 있어서 무조건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맥과이어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봤을 때 약간 폼이 망가진 느낌이야. 몸이 망가졌어요. 다시 좀 살려야 돼요. 유로 때도 복귀하자마자 좀 무리하게 출전을 한 느낌이 있었고 호날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때 무수히 많았던 라스트 미닛 골 그리고 리그에서도 호날두의 경기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다 고립된다 싶은 경기에서도 갑자기 골이 나와요. 골을 넣었죠. 그래서 골을 넣으면서 그 골의 순도라든지 결과를 만든 측면에서는 올 시즌 호날두 없었으면 맨유 진짜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영향력이 지금 봤을 땐 좀 사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다 보면 호날두가 역시 그건 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 같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눈에 보여 계속. 그렇죠. 이거는 아마 뭐 랑릭 체제에서 좀 더 전방적으로 볼이 안 돌아가는 것과 85년, 87년생 투톱인데 박싱데이 일정을 1월 초까지 소화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호날두 영입은 잘한 영입은 맞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듭니다. 감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솔샤르 낙제고요. 아까 얘기 드린 그 선수 혹사 또 이제 전술 변화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주전 선수만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백업에 밀려있는 선수들의 내부적인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팀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솔샤르 낙제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 캐릭은 임시감독 역할을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과도 좋았고 스쿼드를 기본에 입각한 채로 활용을 하면서 첼시전에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왔고 최종적으로 아스날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캐릭은 자신의 임시감독 역할을 하고 나갔다라고 좀 보이고 랑릭은 아직 평가는 애매한데 근데 확실히 지금 부담은 좀 많아 보여요. 왜냐면 랑릭이 맨유에서는 좀 더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라이프치히의 팀 규모보단 맨유라는 팀은 절대적인 메가클럽입니다. 지금까지 맡았었던 팀들 중에서 가장 큰 단위의 클럽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유럽 전체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의 규모의 클럽은 몇 없어요. 다섯 손가락 아니야. 진짜 탑급 팀이잖아요. 탑 오브 탑이죠. 탑 오브 탑이죠. 메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랑릭도 이 팀에서는 조금 더 자신의 공격적인 지공 전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래 쓰던 전술의 스타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압박을 할 만한 어떤 준비할 만한 시간과
혹은 중원 자원의 어떤 영향력의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의 압박 축구가 잘 구현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자원적인 어떤 운용 여유가 좀 부족하고 스쿼드에 대한 파악이 아직 덜 된 느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티츠를 아직도 계속 이 중앙 미드필더의 주전으로 쓴다든지 이번에도 비사카를 좀 쓰는 모습. 네. 이제 안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텔레스와 같은 선수들 그리고 레시포드를 측면 2선에 넓게 배치시킨다는 어떤 부분은 아직 랑릭의 스쿼드 파악이 덜 됐구나라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까방 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상 기다려주는 것도 이번이 42년 만에 올드트래포드에서 울버햄튼한테 지면서 이거 다 깨졌어요. 맞아요. 다음부터는 그냥 맨몸으로 네. 이 팬들의 여론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랑릭을 이제 앞으로 디렉터로 기대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임시감독 체제에서 챔스를 보내줘야 돼요. 그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발주자를 네. 저기 해야 되는데 이러면 컨설턴트 뭔투 나발이가 없어. 근데 지금까지 봤던 랑릭의 모습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건데 네. 임시감독이 시간에 필요해 보인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대로만 가면은 분명 1, 2월 달에도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고 문제점은 역시 지난 시즌보다 폼이 떨어진 선수들 레시포드와 완비사카 같은 선수들이 되겠죠. 또 선수들의 성향 너무 이제 피니셔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그린우드도 안쪽 들어가려고 하고 레시포드도 안쪽 들어가려고 그렇죠. 하고 호나이두도 안쪽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카바니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지. 근데 지칠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의 성향상 폭을 벌리면서 오프더블을 좀 공간에 만들어주는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내려와서 수비를 잡아끄는 선수라든지 이런 구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선수들의 성향과 랑릭의 어떤 공격 전술이 좀 맞닥뜨려지려면 조금 더 이제 보완적인 어떤 움직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압박의 체계가 아직 다 덜 잡혀 있는 거. 또 랑릭 전 감독들이 다 압박을 하나같이 안 했죠. 그렇지. 솔샤르도 그랬고. 솔샤르 그냥 선수들한테 개인 압박을 시켰지만 체계적인 압박은 아니었고 무리뉴도 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보면 압박의 체계가 덜 잡혀 있는데 랑릭이 와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 고민이 될 수 있고 여기 이제 중원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 비축구적 문제는 포그바의 계약 문제. 링가드는 아마 올 시즌 끝으로 이제 떠날 거예요. 네, 표정이 안 좋아? 네, 링가드는 언해피인 것 같고 반더베크의 입지. 반더비크는 이제 이러면 이제 반더비크도 할 말이 없는 게 반더비크가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와중에 받은 경기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받은 경기들에서는 다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매해요. 3선의 서잔이 수비를 위치를 잘 잡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 2선에서 뭔가 활동량을 보여주자니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비롯한 더 폼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더베크는 팀 궁합이 좀 안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뭔가 보강이 돼서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겨울 이적 시장 예상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